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소재가 듣는 사람이 공감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아마 저한테 심하게 욕하고 달려들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선글라스를 쓰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젊어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공군에서 이제 한 4년 동안 초급장교 생활을 했는데 저희가 훈련 받을 때도 꼭 기합을 줄 때 이제 기합을 주는 상관들이 선글라스 쓰고 이제 나타나는 날은 이제 되게 이제 기합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사병들 주본사관을 쓸 때 이제 사병들을 좀 호되게 이제 기합을 줘야 될 그런 상황이 할 때는 저도 이제 안면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선글라스를 쓰고 이제 사병들을 이제 좀 훈련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다른 동료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런 이유로 가만히 보니까 집안에 선글라스가 없는데 좀 잘 보이는 거를 좀 했더니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첫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사기꾼들에 대한 이제 소재. 그 다음에는 소위 이제 부동산 투기와 이제 어떤 주식 투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는 주식에 대해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서 돈을 버는 거는 투자다. 주식 투자다 그러고. 땅을 사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득을 남긴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이건 부동산 투기로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무슨 큰 어떤 법의 규정을 떠나서 부동산 투기꾼으로 이제 막 몰아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이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후보자들 경선 문제에 대한 저희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제 투기꾼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제가 요즘에 이제 일 때문에 이제 서울에 이제 양재동이라는데 이제 사무실을 가지고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양재동, 교대 앞, 여기 전부가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사기꾼들이다. 10명 중에 7명이 사기꾼이다. 이게 말하자면은 사기꾼들 중에는 자기가 지하 자금으로 찾지 못하는 은행에 돈이 몇십 조가 있는데 나 돈 예를 들어서 1억만 주면은 또 몇천만 원 주면은 그거 찾으면은 10배로 돈을 갚아주겠다. 그런 식으로 돈을 뜯어먹는 사람들부터 등등등등 레파토리가 무궁무진한 걸 가지고 말하자면은 사람 만나자면 커피숍에 가서 자기 커피값도 낼 그런 저기도 없는 빈털터리들이 말이에요. 막 그냥 말로 그게 거기서 그냥 아주 양재동 뿐만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전국에 자꾸 그런 현상이 번져나가지고 제가 듣는 바로도 돈을 2천만 원을 투자하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3배를 늘려줘가지고 2천만 원 내면 6천만 원을 갖다가 준다. 등등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면은 그냥 이렇게 빵꾸 내고 그냥 10원도 못 찾고 그런 이제 아주 이게 어떤 기업 조직으로 이제 하는 그런 다단계 사기서부터 돈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이제 그 사람 재산을 털어먹는 사람들부터 연이 그런 피해자들이 이제 발생되는데 그렇다가지고 이제 피해를 당하고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경찰이든 검찰에다 이제 고소를 해봐도 가면은 그냥 부지하세월로 그냥 결국은
뭐 심지어는 뭐 저도 이제 무슨 어떤 건 때문에 몇 년 전에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그런 고소건 때문에 조서를 받는 중에 말이에요. 담당 조사관이 뭐냐면, 우리가 범죄가 있으면은 그걸 범인을 잡아가지고 처벌하는 일이지, 뭐, 피해자 돈 받아주는 데가 아니지 않느냐. 돈을 받든 못 받든 그거는 당신 개인 문제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피해자가 답답해가지고 가서 고소를 해도 그냥 처리 안 하고 바쁘다, 뭐다 해가 매달 끈다가 다 일이 그냥 이제 거의 상황이 이제 그냥 지절로 그냥 이제 끝나면은 그때 가서 뭐 흐지부지. 그래가지고 그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어떤 그런 국가에서 어떤 그런 그런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사기친 놈들이 가가지고 오히려 자꾸 가도 뭐 별거 아니니까 가서 뭐 조금 있으면 또 한 2, 3년 있다 나와서 똑같은 짓 하고 해도 말이에요. 그걸 국가에서 엄하게 처벌 안 하니까 이 나라가 사기꾼 공화국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다. 당하면은 당하는 뭐 억울하지 뭐 아무 대책이 없다. 이게 지금 말이에요. 우리 밖에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이든 뭐 프랑스든 뭐 외국에 가서 이렇게 저게 돼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데, 사기 쳐먹고 자기가 또 가서 또 사기 쳐먹고 이런 일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뭐 사기 쳐먹어도 또 그냥 있으면 나오고 또 와서 또 사기 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국민들이 이제 전체가 이제 사기꾼들 먹잇감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이런 현실은 매우 이게 중요한 현실입니다. 이거를 국가에서 바로잡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뭐 북한의 어떤 그런 김정일의 어떤 핵무기 위협이나 또는 지금 남한 내에서 날뛰고 있는 그런 소위 종북 좌파들의 말이 어떤 피해 부담도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당하는 이 피해,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떤 국가적으로 해결 방법을 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표를 정해가지고 정말 그 당에 세우려고 봐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꼭 요번에 사실 당선된다는 어떤 사전 어떤 그런 보장도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근소한 차이로 이제 당선되게 된 큰 공은 제가 볼 때 이 빨갱이 정권으로 가는 이 정부를 갖다가 이제 더는 못하게 됐다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위기의식으로 이게 단합돼서 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기꾼들을 근절시키는 문제에서 좀 국가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투기와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저희 소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이제 젊어서 어떤 그런 공직 생활을 하다가 이제 퇴직해가지고 어떤 뭐 정치에서 이제 뭐 출마도 몇 번 해보고 그랬는데, 사람이 이제 어떤 어디 가서 이렇게 몇 시간에 돈을 얼마를 번다, 뭔다 이제 그런 건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주식에도 좀 돈이 뭐 몇백만 원 있으면 샀다가 좀 올라가면은 이제 팔고 뭐 그렇게 해서 조금 얼마 이제 용돈 생기면 그거 쓰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생활을 해왔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런 어떤 그런 세무서에다가 신고 주식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뭐 세금 내고,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샀다 팔으면 남 쓰고 그런 건데,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이 뭐 법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은 당신 소득이 얼마 있는지 소득금액 증명을 해갖고 와라. 세무서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떼려면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돼. 왜냐하면 소득금액 증명은 세금을 낸 거를 근거로 해서 세무서 띄워주는 건데, 주식 샀다가 팔아가 돈 벌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서 띄워달라고 해가지고 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출을 받아야 된다든지 할 때 소득금액 증명서를 해갖고 오라면 그걸 못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이 돈을 금융권에서 제일금융권에 빌지 못하고 이제 비싼 사채를 써야 되고 말이, 이런 문제가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지하 경제 중에서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당하면서도 그걸 떳떳하게 이제 항의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거 제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멀쩡한 사람이 제가 뭐 대학도 나오고 공부 꽤나 이제 하고 외교관 생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그냥 와가지고 돈 있는 거 알고 뭐 그냥 요걸 하면 뭐 어떻게 좀 내가 쏘가가지고 제가 한 서너 번 이제 큰 사기를 당했는데 결국은 뭐 가서 뭐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해봐도 말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뭐 무슨 그것 때문에 무슨 뭐 경찰 때문에 무슨 돈을 돌려받고 그런 경우가 없다고요. 저뿐만 아니고 아마 이 듣는 지금 시청자 중에도 아마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들이 어떻게 피해자가 어떻게 일일이 나서서 자기 권리 구제를 할 수도 없고 이거 제도적으로 또 그렇고 국가가 하나의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거 사기꾼을 이거 근절을 시켜야 되겠다면 철두철미하게 이제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이걸 자꾸 사기 쳐먹고 사는 사람들에서는 정말 미국 같은 데서는요, 한번 거짓말하다가 이제 어떤 저기가 되면 평생 소위 거기에 대한 이제 뭐라 그러죠? 저기를 말소를 안 해줘가지고 평생 사기꾼이라는 간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사기꾼들에 대해서 무슨 뭐 이렇게 기한제나면 이걸 이제 면죄부 찍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기는 무슨 큰 자기가 사기쳐서 남한테 피해를 줘도 말이에요. 큰 죄를 줬다는 그런 죄의식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 쳐먹은 놈이 또 감옥에 갔다 오면 더 큰 사기 치고 꼭 뭐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 이제 사기치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오는데 이거를 좀 이제 우리가 사는 오늘의 이제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를 깨끗하게 국가에서 청소를 해줘야지 우리가 이제 정말로 명실공히 우리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거지 이 문제를 그냥 끌고는 절대 우리나라가 최고 정말 어떤 그런 세계에서 어떤 지도자 국가로서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뭐 6대 강국인이 모였는데 간다는 거는 저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부동산 투기 문제로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샀는데 우연히 주식이 그냥 뭐 대박을 쳐가지고 심지어는 10배는 고상 100배 올라가지고 이제 큰 돈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한 번도 주식을 100배 올라가 돈 벌었다 해가지고 주식 투기에 돈 벌었다고 누가 아무도 비난을 못 해요. 지가 운이 좋아서 된 거니까. 근데 누가 땅을 한 300평을 샀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되게 참 그게 개발 구역이 돼가지고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너 땅 살 때 평당 100만 원을 사는데 그게 1000만 원이 됐으니까 그걸 부동산 사서 버는 걸 말해요. 법적으로 이제 양도소득세나 이렇게 내고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그걸 갖다가 그냥 무슨 투기꾼으로 이렇게 할 수 없듯이 말해요. 부동산을 샀다고 얼른 거면 전부 부동산 투기로 그냥 그걸 그냥 몰아 때려가지고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보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말해요. 지금 소위 지역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경선하는데 난 정말 이거 아주 정말 듣기 싫어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통령 후보를 경선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 여론을 정말 생각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뭘 생각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어떤 경선은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은 아니 이번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대통령 후보 뽑는 경선이 아니고 당 안에서 당 대표 뽑는 선거예요. 당 대표하고 이제 당 지도부 소위 최고위원 뽑는 선거인데 이걸 꼭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무슨 경선하는 거 마냥 말이야. 제주도에서 어디서 한 번, 부산에서 어디, 경상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하는데 정말 웃기는 꼴이 웃기는 꼴.
아니, 그리고 김기현 후보 난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 존대학 나오고 이제 변호사 하다가 이제 울산시장도 했고 또 울산에서 이제 국회의원 출마해서 중진 의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번에 그 경선에 이제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나왔는데 이거는 토론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세 사람이 무조건 뭐 김기현이냐 부동산 투기범으로 몰아가지고 뭐 조사를 해야 된다는 동 말이에요. 거기다 더 가관인 건 말이에요. 아니 국민의힘 요번에 소위 그 대표 뽑는 거는 어쨌든 당에서 그 법정당원, 권리당원, 소위 그 투표권 있는 권리당원만 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100% 권리당원만 가지고 투표해서 거기서 대표를 뽑는 선거인데 이게 국민의힘하고는 관계없는 이걸 뭐 공영방송에 나가가지고 말이야 무슨 대통령 후보 경선하는 거 마냥 그러고 말이야. 거기서 네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도대체 누가 당 대표가 되면 어떻게 당을 이걸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하고 또, 당에 정말 그 밖에 있는 이제 국민들을 어떻게 지금 당원으로 많이 이렇게 또 가입시키고 그래가 당을 정말 집권당답게 이렇게 만드는 누가 적임자느냐 이런 문제가 토론하는 게 아니고 세 사람이 다 그냥 무슨 김기현이는 부동산 투기자니까 당 대표 선거 사퇴해야 된다. 그냥 나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이게 뭐 인민재판하는 겁니까? 아이 도대체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따지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어떻게 다 재산 조사 해보든 안 해든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기현 후보가 예를 들어서 그럼 변호사가 좀 번 돈 가지고 말이야 땅을 그냥 샀는데 그게 무슨 부동산 투기죠 크게 뭘 수질 맞으려고 한 게 아니고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냥 부동산 투기했다고 그냥 그거 몰아붙이고 그런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부동산 투기범으로 몰리지 않은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자식들을 위해서든 자기가 나중에 말이에요. 집 하나 짓기 위해서 200평, 300평 샀는데 너 이 새끼 부동산 투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그러면은 그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들이 말이에요. 백주에 정말 멀쩡한 그런 정말 세상에 말이야. 그거를 부채질하는 거는 당사자 부담도 말이에요. 언론, 소위 정말 뭐라고 정말 제 입에서 정말 육두문자 저게 나오고 같은데 말이야. 이 값어치도 없는 놈들이 그냥 무슨 패널이니 뭐니 무슨 MBC다 KBS다 말해 가가지고 그냥 막 이놈이 이러면은 저놈도 저러고 그래가지고 말해 그걸 그냥 이상하게 그 국민 막 그냥 여론으로 그냥 하려고 이게 민노총산에 있는 그 언론 노조놈들이 이제 자꾸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주 김씨의 종친회에서 말이에요. 종친회 자세는 어떡하냐, 종친을 운영하느냐 해서 종친 회장을 뽑는데 경주 김씨네 종친하는데 뭐 어디 무슨 박신혜 종친회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야 된다, 어째 된다, 그 사람 종친회장 나간 사람 말이야 부동산 투기 경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조사해서 못하.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경주김치 종친회 하면 종친회 관계되는 사람들끼리 자기끼리 내부적으로 하면 되지 왜 다른 당에서 언론에서 도대체 제가 국민의힘 저기를 갖다가 매일 방송마다 들으면 말이야 김기현이는 뭐 부동산 투기했기 때문에 당 대표에서 뭐 이렇게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은 다음 총선을 망한다.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도대체가?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든 최고위원 선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국민들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줘야 되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말이야 편파적으로 자꾸 뭐 김기현이가 뭐 나쁜 놈 마냥 말 이렇게 몰아대고 그래가지고는 그 방송 그런 그 보도를 듣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보도하는 그런 그 언론기관에서 자꾸 역감정 저런 걸 갖다가 우리가 보도라고 보고 있냐. 저건 도대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리고 거기에 특히 그 방송사 소속 무슨 예를 들어서 거기서 뿌리를 받고 했던 그런 어떤 기자들도 아니고 엉뚱한 놈들 학교냐고 보고 그런 말이야. 어디서 뭐 했든지도 모르는 개벽다리 같은 놈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옳다 말이야. 그걸 듣고 말이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국민들의 입장은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좀 제발 방송사에서도 적어도 공영방송에 정말 국민들 전체를 상대로 하는 그런 어떤 방송 코멘트를 하려면은 적어도 거기에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가지고 패널 간에 토론시키든지 해야지. 저희는 그냥 쌈 붙여놓고 옆에서 말이야 책임 없다는 식으로 구경만 하는 식으로 막 그따 방송을 뭘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송사를 위해서 왜 우리가 국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번 세금을 거기다가 보조금 주고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냐 이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 뭐 이 위원장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전부 어쨌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 그 내려놓게 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 방송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할 수 없이 뭐 중고등학교 때 가서 교실에 가서 배우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방송을 보고 뭐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제 그 말하자면 국민들을 정신을 이렇게 리드해주고 그걸 통합하고 그러는 게 모든 게 이제 언론 특히 언론 중에서도 정말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라디오 방송만 했지만 지금은 이제 텔레비 화면을 보면서 이제 시청각의 그 효과이기 때문에 텔레비전 보도보다 더 국민들한테 그 정신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이제 텔레비전에 영향을 받는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질도 없는 놈들이 나와가지고 토론하고 또 그걸 그냥 자꾸 주입식으로 한 번 했으면 될 텐데 계속해서 아침 방송, 점심 방송 뭐 이래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게 근본적인 뿌리를 따지면은 이거는 이 북한에 대해서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3대가 거의 뭐 70년 동안은 그냥 내려 세습을 하고 선거니 뭐니 있어도 말이야 그냥 하고 저희들은 그냥 무슨 왕궁보덤도 덜 차려놓고 양주 마시고 뭐 차저기하고 여기저기다 별장 가지고 살아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도 못하면서 말이야. 여기서는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는데 대통령 돼가지고 뭐 정말 이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말이야. 거기다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허접에 만들어 놓고 애들 보고 한 번씩 야구 방맹이 때리고 지나가라고. 이게 정말 무슨 나라가 아니고 이 미친놈들 아니면 말이야. 어떻게 국민들을 상대로 그따위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공개적으로 말이야. 서울 시내 한복판에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말이야. 이게 같이 한 헌법에 의해서 정말 같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그런 이념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정말 이 국민들 동족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러는 말이에요. 잡아다가 정말 하여튼 국가에서 안 하면은 우리가 길가에서 만나면 귀샤대게 갈구래가지고 하지 못하게 해야지. 이거 놔두면은요. 이게 나라가 아니라 개판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국민의힘 지금 이제 처음에 취지 얼마나 좋아요? 다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이렇게 발표회 하고 이렇게 축제식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날인가 해서 했는데 이게 누가 김기현이가 당선되든 거기 황교안이가 당선되든 누가 당선되든 말이에요. 이게 골이 파져가지고 누가 대표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 황교안이 찍은 사람들이 김기현이한테 이게 정말 마음에 승보고 하겠어요? 황교안이 했잖아요. 아주 그냥 결사적으로 너가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게 당 안에서 그게 대표를 뽑는 그런 선거에서 말이야. 그따위로 그걸 정견이라고 발표하고 말이야. 그런 놈들이 대표가 되면은 당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황교안의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게 쪼그라드는 거는 지난번 황교안이하고 김누구예요? 그때 공천관리위원장 하는 사람하고 말이야. 둘이가 잘못해가지고 공천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지금, 대구시장 하는 누구예요? 홍준표? 홍준표 같은 사람이 적어도 당 대표도 했었고, 대통령 선거도 나갔었고 말이야. 이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시즌했는데
그거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당선돼가지고 지금 대구시장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냐고요. 공당에서 말이야. 지들이 공천자면 당을 이렇게 쪼그려내놓고 무슨 낯짝으로 대표로 나와가지고 무슨 당을 갖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지금 감옥에서 몇 년 살게 한 것도 지가 대통령의 유고 중이라 이제 국무총리면은 그 몸뚱아리에도 받쳐가지고 말이야. 그때 싸웠었으면은 말이야. 그런 경우가 안 나오잖아. 근데 그냥 시시시 거기다 그러니까 그냥 전부 그냥 박근혜 대표들하고 전부 그 박근혜 정권에서 일하던 사람들 말이야. 멀쩡한 죄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다 감옥에서 몇 년씩 살게 나오고 겨우 이제 다 사람 고생 키워놓고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이 와서 사면 뭐 해줘가지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명예회복은 뭐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도대체가 말이야. 지금 김기현이가 사퇴할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출마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 다 본 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그 노란 목도리인가 둘이 들고 그냥 그 연설장에서 말이야 손 붙들어주고 한 사람이. 그리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뭐 국민의힘 뭐 만들어봤지만 한 건 가서도 그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한 사람이 뭘 지금 와가지고 말이야. 남의 당에 와가지고 한 건 마찬가지지. 그 막판에 겨우 그 뭐 5%도 그 지지 여론조사가 안 나오니까 말이야. 자기가 자기 발로 그냥 겨들어가지고 했다 그래가지고 무슨 윤석열 그 안철수 무슨 공동정부니. 그게 무슨 공동정부요? 그게 공동정부가. 아니 전쟁하다가 승자하고 패자가지고 했다가 그 그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말이야. 누구 편하람이? 아니 당 도대체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하는 놈이 말이야. 당에 들어와가지고 겨우보하다가 그냥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냥 그 대표 선거에 나가는 것 자체도 난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모르지만 나갔으면 말이야. 겸손해야지. 지가 대표가 되겠다고 날뛰는 놈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런 놈들이 그냥 나가가지고 말이야. 국민 날이면 날마다 방송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당이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통합이 되겠냐고요. 정말. 나이 먹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그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서 이렇게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의 그 흐름이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이 당원들이 정말 그 정신 차려가지고 그 누가 당 대표가 되는 게 과연 당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이 앞으로 그 1년 뒤에 치러야 될 그 총선을 정말 잘 이끌어가지고 정말 그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대표가 누구인가를 잘 그 분별해가지고 선거해야 될 문제지. 그냥 그 사람들 그 매치 세치에 짓거리는 소리 듣고 말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큰일 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깨우쳐줬으면 하는 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마디 저기는요. 도대체 이제 이 뭐 자기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해놓은 그 이제 그 하나의 당의 이제 축제로 이렇게 참 좋게 대통령도 거기에 이제 참 그 우파 국민들이 이렇게 같이 당원이 아닌 국민들도 같이 정말 이렇게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끝내려면은 정말 자신 없는 지금 이미 그 여론조사에도 뭐 5% 10%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 끝까지 가서 괜히 그 이름에다가 또 그 먹칠하지 말고 자진해서 이렇게 사퇴하고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 할수록 만장일치로 당 대표를 하고 빨리 중간에서 어떤 그런 서로들 그 당을 화합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가야지 그냥 끝까지 싸워가지고 너는 몇 프로더냐 나는 몇 프로더 해가지고 나는 너희들하고는 같이 못 간다 이렇게 하면 당만 깨지고 말이야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명심하셔가지고 당원들이 정말 자신 없으면은 당신 내가 지지해 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냐.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타일러 가지고 그 대회 때는 말이에요. 정말 이제 꼭 거기 가가지고 뭘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다 정리하고 그냥 한 사람을 만장일치로 이렇게 추대해 주는 식으로 당대표를 뽑아야 되고 정말 뽑힌 사람들이 이건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라 정말 윤석열 정부도 성공시키고 앞으로 한국의 정치를 더 한 단계 이제 정말 발전시키는데 정말 나도 기여했다는 그런 참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지금 국민의힘 당원은 물론이고 지금 국민의 힘을 갖다 이 성원해 주신 그런 우리 국민들도 말이야 같이 이렇게 박수 쳐주고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그 아마 제가 거론한 사람들은 지금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제가 개인적인 절대로 사과한 가지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제가 어쨌든 공의로운 마음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이었습니다.